다음은 좀 특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주 많은 명품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서는 이 부분 아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압수수색 집행이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같은 장소에 특히 지금 현재 양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압수할 물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나온 것은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이런 보도들이 있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거를 보러 갔어요. 21g이라고 김 여사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디올 제품 뭐 아시죠? 그 디올 백에서 디올 제품 수십 점을 압수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이 수십 점 중에 21g이랑 관련이 있는 걸 찾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강성수 부장님. 뭐 물론 그 개인의 기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재산 여력에 따라서 명품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수십 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일단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한 제품으로, 한 브랜드가. 예. 그러니까 일단 이 김건희 씨의 변호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지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지금 같이 구속되어 있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이 압수수색하는 게 맞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구속되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죠.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저 변호인들이 참 저는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와 관련 있는 것들만 가져가라. 특정하지 못한다. 아니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뇌물을 받은 게 누구 잘못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들이라든가 결국에는 김건희 씨 측의 어떤 주장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이 국민의 정서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또 증언을 가지고 그래서 특검이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정말 뭐 여러 가지에 한눈으로 봤을 때는 몇 개인지 가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떤 범죄와 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또 추가적인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현재까지로는 명확하게 어떤 특정한 거를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니까 워낙 많이 있었다는 건데 유기찬 부위원님.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비로 김 여사가 사비로 산 명품까지도 지금 다 가져갔다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예를 들어서 21g의 관계자로부터 뭐 진술이든 어쨌든 압수수색이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영장 발부에 필적할 만한 증거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에 예를 들어 디올이라는 단어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 제품을 일시 휴고를 했죠. 네, 특정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디올 수십 점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점이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 변호인이 저렇게 이의 제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디올 제품이라고 뭐 한두 점이든지 뭔가 특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이 안 되니까 그걸 쓸어 담았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컨대 디올 관련 제품에 뭘 어느 정도라는 것은 특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올이라는 상호 하나만 특정해 갖고 와가지고 그 전체를 다 쓸어 담는 것은 원래 굉장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죠. 그래서 물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 영장의 집행 범위와 관련돼서 변호사의 해석과 특검의 해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수십 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십 점이 맞다면 변호사가 저렇게 이의 제기할 리가 없죠. 근데 뭐 십수 점이라는 그 구체적 기재가 없을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디올 제품이라고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특정이 안 되니까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기사를 보니까 그렇다면 뭔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변호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특검이 그래서 이 중에 22g과 관련이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올이 최초의 의혹이 제기될 시작이 원래 디올 백이라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김 여사의 지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디올 선물이 물밀듯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비슷한 디올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예.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명품 선물을 해야 김건희 씨를 아련할 수 있었고, 아련을 해야 각종 청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명품이 그렇게 수십 점씩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과거에 뭐 나토 갔을 때 명품 쇼핑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집에 저렇게 많은 디올 제품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저것들이 본인이 샀기보다는 뭔가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참에 자꾸 뭐 녹취나 어떤 확실한 증언이 되면 진실을 인정할 게 아니라 그냥 국민 앞에 좀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뭐 뇌물 받은 선물이 뭔지 그냥 한꺼번에 본인이 좀 공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사실 막 이런 게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좀 많이 피로하고 좀 창피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냥 한 번에 좀 본인이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의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라프 목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DNA를 감정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A가 김 여사하고 맞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김 여사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김 여사 측에서 이제 시인하는 거는 선택적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건진 법사가 이제 확인해 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거고, 그라프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 여사의 디올 취향은 그 뭐 확인된 건 있지만, 저게 왜 저렇게 21g 같은 게 저렇게 뒤늦게, 사실 어찌 보면 21g 같은 얘기는 이미 관저공사 때 원래부터 많이 나온 게, 나왔죠. 감사원 예. 그 감사까지도 원래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가, 왜 이게 자꾸 특검 수사 뒤에 오면서 실제로 지금 특검이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뭐 이렇게 그 자꾸 이렇게 다른 건들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는 특검이 오히려 일종의 지금 이 시기를 좀 보면서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뭐 증거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사안별로 보면은 앞서서 나올 수 있었던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었던 일들이 뒤에서 나오고, 지금 뒤늦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조금 어떤 식으로든 이 김 여사 측의 시인도 약간 선택적 시인이 있긴 하지만, 예. 이 특검의 수사도 약간 시기를 좀 보면서 조절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은 서로를 지금 이건 뭐 이게 비난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특검 수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시기가 거의 앞당겨, 그러니까 마무리되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오늘 벌써 한 차례 연장이 됐는데,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연장성을 좀 그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특검이 좀 소명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저거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예. 저건 별건 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특검이 디올 본사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g 관계자가 만약에 어느 지점을 통해서 그 해당 디올백을 샀어요. 디올 뭔가 제품을. 그럼 어느 정도 이게 특정이 돼요. 근데 저렇게 다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걸 다 저 시리얼 넘버를 다 본사 측에 보내서 이거 누가 샀는지를 확인해 보면 거꾸로 한다는 거죠. 먼저 물건을 다 갖고 가서 이 물건을 누가, 또는 본인이 산 건지 누구 산 건지 거꾸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별건 수사예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 때문에 변호인은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거고, 그게 물론 어디로부터 출처가 있는지는 밝혀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수사는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 물건 다 뺏어다가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거꾸로 추적해봐서 구입처를 역추적해가면 이건 수사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럴 위험이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뇌물을 안 받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치 특검이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검진법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분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 나도 여기서 사실 진실을 밝히고 내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특검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수수했던 뇌물의 내용에 대해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포착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 측은 검진법사가 본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변호인들과 재판 변론 전략을 짰을 건데 핵심 키워드인 검진법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벌써 유경옥 씨라든지 정지훈 행정관 자체가 일단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별건 수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저지른 죄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뭐 별건이 뭐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소한은 이것은 검진법사의 재수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이것이 이제 특검이 뭐 정치적으로 시기를 조절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요. 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에 갔느냐. 또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머물렀느냐. 그 이유가 참 궁금했었는데 조금 단서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요. 서정욱 변호사. 예,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상호 침소에 들어가서 두 분이 계시고 말이에요. 10분 동안. 근데 예. 그게 뭐 건천궁에 아마 권영합인가? 예. 근데 이걸 막 주술이라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주술을 안 해요. 그 문화예술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식 수준이라는 게 저는 의심이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이게 이불이랑 예. 또 명상하고 입던 옷도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 좀 보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아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왜 갔느냐가 의문이었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 5일 날 갔습니다. 3월 5일 날 갔는데 3월 6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능유적본부 측에 요구를 합니다. 여기요. 주칠한 백동초대 사방탁자 등 9점의 공여품을 대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능유적본부에서 이 물품들이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저거를 요청을 한 걸 보면 그것들을 보러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간에서는 예. 저기다가 무슨 부적이라도 붙여놓지 않았나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그건 안 나와서 국가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김건희 씨의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이분은 장갑차를 보면 꼭 한번 몰아봐야 되고 뭔가 누구한테 듣고 물고기는 작살로 잡아야 맛있다고 하면은 경호관들이 작살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본인이 보고 느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예. 뭔가 집에 놓고 싶으면 그냥 본인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가 않았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저러한 것을 대령했다.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과 공직 문화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시켰고 예. 이 대가는 사실은 30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선진 행정을 아주 망쳐놓은 예. 국민의힘에서 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용도를 한번 볼게요, 최승 변호사님. 국가 주요 행사 전시용으로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것만 보면은 그것들을 가가지고 전시 목적으로 했는데 관련 기록이 지금 다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실제 이것 때문에 가져갔느냐. 그게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서부터 왜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이 필요하고 이부속실장이 필요하냐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러다 예. 보니까 지금 그래요. 김주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아 이게 괜찮아. 내가 그 호감이 가면은 이거 한번 내가 갖다 한번 전시해 볼 거야. 뭐 내가 이거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통제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감시되거나 그다음에 이게 기록물로 남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적인 프로세스에서 이걸 그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천궁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도 그 말하자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어찌되었건 이게 공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 하에서 관리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김건희 여사 그건 분명해 보여요.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놓고 보면은 그림이라든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전에 관심이 많았던 건 많겠는데 네. 그렇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지만 공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그런 공적 지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에 불과했던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의 관람을 하거나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선을 넘어서 해버리니까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 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특검 수사까지 받으면서 국민적인 분노와 공분까지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김 여사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모든 이 권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예. 이번 특검 조사에서 한 번쯤 모두가 한번 그 뼈저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도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냥 막 가져.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적과 사적 라인에 대한 경계를 너무 넘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홉점이 뭔가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보안이라는 게 있고 보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뭐 옥새를 보관하고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또 동시에 이 옥새라는 것을 또 같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왕의 도장이라는 것은 그나마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함을 또 빌려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 씨야 원래 이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그 아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의 배우자 법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뭐 대통령실 청사에다가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여해달라고 대통령실 직원이 이렇게 부탁한 그러니까 요청을 한 이분도 사실 안쓰럽고 또 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또 정부도 참 정말로 국능유적본부도 저는 상당히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래서 예. 이 김건희 씨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힘들었고 또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어떤 공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이러한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삭제까지 하는 추가 범행까지 벌어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김건희 특검은 도대체 언제 끝나라는 겁니까? 원래 언제죠? 원래 제가 알기로 한 이제 다음 달 한 14일 뭐 그래 연말이군요. 많이 남진 않았을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국회에서 이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어느 장소에 그러면 전시를 한 건지 보관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장소에 뒀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이 지금 관련 기록이 삭제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기찬 의원님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회수를 했느냐 파면이 된 이후에 다시 국능유적본부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그렇죠. 가지고 있었거든요. 2023년도 2월 달, 뭐 2, 3월 달이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능유적본부 어떤 내규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특정 신청인가 들어오면 대여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에 부합한 거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렇게 대여 신청할 때 적시했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전시한다라는 것. 근데 전시를 만약에 안 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능유적본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고 예. 실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그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만 또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했는데 그 실제 규정에 따라서 실제 원래대로 고지했으면 그 대여할 수 없는 거다. 예. 그러면은 또 뭐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 여사 측에서 그 부분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게 원래 원품이 아니고 재원품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걸 갖고 또 다른 억측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걸 가져간 목적이 뭐 어떤 뭐 특정한 개인적인 또 뭐 기복이냐 이런 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본인이 만약에 그게 보기 좋아서라든가 이 사적인 목적으로 각서 쓸 요량이었는데 신청서에는 그게 뭐 전시 목적이었다고 쓰게 되면 그에 해당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부부 모습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같은 오늘이요.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고 김건희 씨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고 이게 층만 다르다고 합니다. 3층, 4층 이렇게 층만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3층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10시 10분부터 재판을 받고 있고 4층에서는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글쎄 뭐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법원 측에서는 일단은 두 사람이 안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이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2, 제3의 윤석열, 김건희 같은 그런 국가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정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특검 연장도 얘기하셨는데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 저희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 비리가 그냥 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연장을 해서 예. 반드시 좀 여죄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대통령 부부로서 국가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예. 좀 본인이 죄인 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고 뭔가 거기서 막 분쟁하는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수십 년 국가가 투자한 그 인재들이 저렇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탄을 받고 저런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본인이 만친 공직자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해서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 재판과 관련돼서 근데 물론 유죄 인정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재판부가 적정하게 판단할 거고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재판 관련된 정치권의 논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과 관련해서 법을 만드느니 어떠느니 나라의 앞길이 구말린데 그것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서로 간에 의견이 갈려서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든 재판에서 본인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론 법안의 판단이 완성된 건 없지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돼요.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거니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예. 무슨 법을 만드느니 사법부를 압박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 똑같은 잣대로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치소에 다시 수용이 되는 현장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허하면은? 예. 원래는 새벽에 들어가기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원래 이제 원래 녹내장 수술을 위해서 예, 안과 수술했다고. 일시 이제 구속 집행이 정지됐던 것인데 이게 연장하려면 신청을 하고 검사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뭐 불허 판단을 하게 되면 즉시 들어가서 수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신청할 당시에도 해당 의료진의 아마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견서 등을 검토한 재판부가 그럴 필요 없다. 구속을 감내할 만하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불허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정지는 계속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받아들여질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집행정지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예. 법에는 간단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진단서에 대한 의료적인 이게 소명이 돼야 돼요. 구속 집행정지돼서 특히나 수술할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응급수술할 경우에. 그러니까 녹내장 수술만큼은 응급수술로 인정이 됐지만 추가적인 가료나 아니면 또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따라서 구속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연장 신청이 불허된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재판부를 판단한 거죠. 명확한 의료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